자, 이번 시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험에 굉장히 출제 비중이 무조건 나오는 그런 법률 중에 한 가지입니다. 2번 문제부터 문제 볼게요. 자, 적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사실 우리 경지법에 나와 있는 거 다 적시강제죠. 대인적 적시강제, 대물적 적시강제, 대가택적, 혼합적 적시강제입니다. 예, 그래서 5개 모두 적시강제다 해도 맞고, 불신검문은, 요게 이제 논란이 됐던 게 불신검문인데요. 불신검문은 뭐예요? 어떤 학자들은 경찰 조사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학자들은 적시강제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적시강제로 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 4개다라고 대답한 사람도 맞고, 5개다라고 대답한 사람도 맞습니다. 3번, 4번 모두 맞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오른쪽에 보면은 해설해 보시면은 잘 나와 있어요. 부분에서 정리하시고, 불신검문은 학설상 논란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건 없죠. 다 직무범위에 속한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이 되겠죠.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서 불신검문 시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신분 증명을 면제, 제복만 입으면 신분 증명을 면제하는 규정이 우리 경지법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제정된 적이 없다 한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불신검문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신검문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왜 틀렸습니까? 예, 임의동행 요건이 불교 두 가지가 되겠죠. 그죠? 화면에 보시면은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이 두 가지만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번에 가운데 보니까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원 확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원 확인 불가능, 이건 대상자가 아니에요. 자, 2번은 정답이고 3번은 왜 틀렸습니까? 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 표시하는 정표를 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이때 정표는 경찰 공문정뿐만 아니라 흉장도 포함한다. 흉장 가슴에 다는 게 있잖아요. 그 흉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경찰관의 불신검문 시 흉기조사뿐만 아니라 흉기 이외 일반 소지품 조사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일반 소지품을 검사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한번 볼까요? 옳지 않는 것은 예, 3개가 있죠. 니은 보면 뭐가 틀렸습니까? 불신검문 대상자에게 정기식에서 질문하잖아요.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왜요? 불신검문, 불신검문자들은, 대상자들은 뭐예요? 참고인 신분입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 신분, 피의자에게 고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불신검문 대상자는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니을은요. 자, 거동 불신자에 대한 동행 요구 시 당위에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나 이러한 내용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거절할 수 있다. 당위에는 거절할 수 있다라고 우리 경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3조 2항에 규정되어 있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위험은요. 경찰관은 동행한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에게 하여금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변호인 도움을 받을 권리는 알릴 필요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변호인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됩니다. 화면에 보시면 5항이 나와 있죠. 5항에 보시면 변호인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개가 되겠네요. 자, 10번 문제 보시면 불신검문입니다. 불신검문은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었어요. 자,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입니까? 예, 3개죠. 기억 보시면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의사항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어떤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불신검문 대상자가 되겠죠. 불신검문 대상자를 정지시켜서 질문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가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불신검문 경직법 3조 보시면 나와 있어요. 화면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요. 자, 임의동행이잖아요. 불교. 제일 끝에 보세요.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다 없다? 거절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없다라고 해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경찰관은 불신검문 대상자에게 질문할 때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하야 한다가 아니고 조사할 수 있다 해야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이제 보호 조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도 성질 문제가 되겠는데요.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됐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몇 번입니까?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죠. 1번 왜 틀렸습니까? 경찰관은 자살 기도자를 발견하여 경찰관서에 보호할 경우 지체 없이 가족 등에게 알려야 하며, 맞죠? 만약에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이 즉시 인계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또 왜 틀렸습니까? 긴급구호 요청받은 응급의료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 요청을 거절하면 경지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까? 경지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 아셨죠? 그 다음에 4번은요. 보호조치는 경찰관서에서 일시보호 구호하는 방법을 강구한 것으로 경찰관은 재량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아닙니다. 아무리 재량 행위라도 행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법령을 위반했잖아요. 위반함으로써 내가 피해를 입었다. 그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5번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20년 성질 문제가 되겠는데요. 가장 적절한 것은 네, 4번이 되겠습니다. 1번에 왜 틀렸습니까? 방금 풀어봤지요. 두 번째 줄,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기관이 정당 이유 없이 거절하면 경지법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더라도 구호 대상자 중에서 미아, 병자, 부상자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미아, 병자, 부상자는 이미 보호 대상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절하면 보호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는요. 제일 끝에 임시로 영치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또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16번에 틀린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감부 문제인데요. 나와번에 보시면은 자, 경찰관이 구호 대상자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였을 때 해당 경찰관이 즉시 사실을 감독행정청에 통보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습니까? 경찰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구호기관장, 또 감독행정청에 통보하는 게 아니죠. 우리 경찰관은요, 일단은 서장한테 보고를 하고 서장이 통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당 경찰관이 통보하는 거 아닙니다. 서장이 통보하는 거야. 해당 경찰관이 서장한테 보고하면 서장이 통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리고 18번부터 19번까지는 별거 없어요. 아주 쉬운 내용인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19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9번 문제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4번 보세요. 자, 경찰관이 긴급구호나 보호조치를 한 경우는 24시간 이내 가족에게 알려야 됩니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2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보호조치인데요. 불신검문 보호조치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번이 정답이고요. 자, 1번은 왜 틀렸습니까? 보호조치는 제일 끝에 적당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하야 한다. 할 수 있다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정답이고 3번은 보호조치,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조치는 몇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미아병자, 부상자는 뭐예요? 이미 보호 대상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절하면은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능하다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자, 23번 한번 볼까요? 자, 2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연 발생 방지 조치가 되겠죠. 이 화면에 보시면 이연 발생 방지 조치는 네 가지가 있죠. 경위, 억제가 네 가지가 있고요. 요 위에 세 가지는 우리 경찰관이 하게 되고 마지막 접근 및 통제 제한은 경찰 기관장이 하는 거예요. 경찰관이 요 세 가지를 하고 나서는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고는 다 경찰관이 뭐예요? 기억, 미연, 디귿 이 사람들에게 하는 거고요. 이해 방지는 경찰관이 기억, 미연, 디귿 이 사람들에게 하게 하거나 우리 경찰관 스스로도 가능하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응급 피난 조치는 경찰관이 매우 긴급 완료할 때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응유하거나 피난시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간접 작전 수행이나 소요사태 진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은 기관장이 뭐예요? 통행을 금지,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걸 여러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에 보시면 갈로 속에 들어가는 말, 바르게 나열된 것은 뭐가 되느냐 이 말이죠. 자, 기억해 보면은 그 장소에 모인 자, 경시모라고 그랬죠. 경고 대상자가 됩니다. 뭐 기억은 경고가 되는 거예요. 이해는 매우 긴급하고 이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응유 피난 조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장소에 있는 자니까 모인 자 하면 경고지만 있는 자는 뭐예요? 이해 방지 조치 수단이 되겠죠. 이해 방지 조치 수단은 경찰관이 해당 관계인에게 뭐예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우리 경찰관 스스로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디귿은 스스로 직접 조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조치를 하게 하거나 우리 경찰이 직접 조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르게 나열된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한번 볼까요? 옳지 않는 것은 자, 디귿. 경찰 공무원은 직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무기 휴대 근거는 경찰 공무법이고 무기 사용 근거가 경직법이에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엘은 방금 했죠. 경찰관서장은 대간접 작전 수행이나 소요사태 진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 이유가 있을 때는 대간접 작전 지역이나 경찰관서 무기고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가 맞는 거예요. 하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틀렸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7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 방금 화면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이에요. 자, 네 번째 줄이 한번 보세요. 특히 한번 보세요. 긴급을 요할 때는 이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 한도 내에서 응유하거나 피난시킬 수 있으며 맞죠? 그런데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관리자, 기타 관계인 이거는 뭐예요? 이해 방지 조치 수단에 관한 대상자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나 직접 조치는 취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장소에 있는 자, 사물관리자, 기타 관계인은 응유 피난 대상자가 아니고 뭐다? 예, 이해 방지 조치 수단 대상이다. 그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조치도 가능하다. 응유와 피난 조치는 직접 조치도 가능하다. 아, 제가 좀 헷갈렸네요.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됩니까? 그죠? 집중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지?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자, 특히 긴급을 요할 때 이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있으면 맞죠?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관리자, 기타 관계. 요거는 뭡니까? 이해 방지 조치 수단이니까 뭐예요? 직접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나,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나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직접 조치도 가능하다. 막 간단한 건데 제가 헷갈려 버렸어요. 자, 한번 헷갈리니까 계속 헷갈려 버려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 칠 때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문제 한번 쉬운데도 한번 이렇게 뭐랄까 헷갈린다든가, 그죠? 문제를 보고도 멍하니 이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같이 문제를 풀면서 같이 푸는 거기 때문에 그런 또 경험을 또 하고 있습니다. 방금 경험을 했어요. 자, 30번. 자, 이해, 이연 방지를 위한 출입입니다. 출입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의 수업 시간에 요 내용을 한번 공부를 했을 겁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 요걸 잘 정리하고 있으면 아주 쉽게 풀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30번에 보면은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 한번 볼까요? 자, 새벽 3시에 영업이 끝난 식당에서 주인만 머무르는 경우라도 경찰 공무원은 범죄 예방을 위해서 출입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없어요. 또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방 출입은 화면에 보시면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고 영업 또는 공개된 시간입니다. 새벽 3시는 문 다 닫고 주인만 그냥 있는 거예요. 영업이 끝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구할 수도 없고 또 상대방은 당연히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31번을 보면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 한번 볼까요? 자, 경찰관이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을 할 때 그 신분 표시하는 정표를 제시할 의무가 없다? 당연히 제시를 해야 됩니다. 자, 34번에 자, 군사기 체류탄 무기 사용 관련 규정에 관한 겁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인가요? 2번이에요. 자, 우리가 무기, 군사기 체류탄 그리고 기타 장비 요건이 있잖아요. 자, 이 화면에 한번 보세요. 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군사기 체류탄은 공무집행 한거 제지가 아니에요. 공무집행 한거 제지는 장구와 무기고요. 군사기는 공공시설 안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틀린 거예요. 아셨죠? 군사기 체류탄은 공무집행이 아닙니다. 공공시설 안전이 그래 틀린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또 주의할 곳은 그게 밑줄로 쳐져 있으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7번 한번 볼까요? 장구 사용 기준. 장구는 뭐예요? 자타가 공인한 현장 3일, 장삼, 장기 3년 이상이지 1년 이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40번 문제 한번 보시면은, 자, 10조 4의 무기 사용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2번은 왜 틀렸습니까? 자, 정당방위와 긴급 피난할 때 경찰관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해를 줄 수 없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자,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은 뭐예요? 이해를 수반하는 무기 사용 요건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은요, 체포 구속영장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이해를 수반하는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상대방에게 이해를 수반하는 무기 사용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무기는 사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이건 장기 1년 이상이 아니고 3년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장기 3년 이상이라고. 자, 다음 페이지 해설해 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정리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요건에 대해서 44번은 보세요. 자, 무기 사용 요건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몇 번입니까? 무기 사용 요건은 뭐예요? 범죄도 자공들인다 이 말이에요. 범죄도 자공들인다가 맞는데 그러니까 이해를 수반하는 무기 사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해를 수반하는 개선이니까 수반하지 않는 무기 사용 요건이 뭐예요? 범죄도 자공들인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2번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 방어는 이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 사용 요건이고 나머지는 이해를 수반하는 무기 사용 요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 46번 판례와 관련된 건데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보면 쉽게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경찰관이 길이 40cm 가량 칼로 반복적으로 위협하며 도주하는 차량 절도 혐의자를 추적하는 중에 도주하기 위해서 등을 돌린 혐의자입니다. 지금 칼을 들고 경찰관한테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려고 등을 돌렸어요.
근데 등을 돌린 혐의자 몸 쪽을 향하여 2m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해서 사망케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위법합니까? 위법하지 않습니까? 위법하다고 본 사례예요. 뭐 앞에서 칼을 휘둘고 이렇게 한다면 몰라도 등을 돌려서 도망을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실탄을 쏴서 죽였으니까 위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 보시면 됩니다. 등을 돌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47번에 보시면은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을 봅니다. 자, 경찰청장 위에선 경찰 장비를 새로 도입하는 경우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 결과 보고서를 누구한테 제출한다?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48번도 풀어보겠습니다. 2번 보세요. 자, 경찰청장을 위해선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 검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시켜야 한다.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안전성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문제 한번 볼까요? OX입니다. 자, 바르게 나열된 것은 50번. 자, 기억면이 틀렸네요. 기억은 왜 틀렸습니까? 경찰청장 위에선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 검사 결과 보고서는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겠죠?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성질 문제입니다. 그 다음 니은은 왜 틀렸습니까? 14세 미만인 자와 65세 이상인 고령자에 대해서는 전자충기기를 사용하면 안 됩니까? 14세 미만인 자 임산부에 대해서 전자충기기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억면이 틀렸으니까 XXO가 되는 거예요. 자, 51번의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4번이 정답이고 1번은 왜 틀렸습니까? 1번은 갈로 속에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줄 중간에 갈로. 손실 발생 원인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 신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를 제외한다, 포함한다.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2번은 왜 틀렸습니까? 자,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무조건 환수해야 되겠죠? 환수할 수 있다가 아니고 무조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자 1명을 포함한 5명,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러면 연장자 순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그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53번입니다. 갈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합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불신금은 몇 시간을 초과해서 경찰관에 머물게 수 없죠? 6시간 초과 못합니다. 그리고 니은 임시영치는 며칠을 초과할 수 없다? 예, 10일이 되겠죠. 그리고 손실보상, 소멸시효는 안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직권남용하면 1년 이하 징역 금고에 해당됩니다. 다 더하니까 어떻게 되죠? 20이 되는 거예요. 자, 55번 손실보상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 보세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 경찰청장이 지명합니까? 위원 중에 호선합니까? 위원 중에 선출합니다. 호선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7번 한번 볼까요? 틀린 것은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기억 보시면 안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5년이에요. 그리고 니은은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만 설치하지 경찰서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9번입니다.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은 2개고요. 틀린 게 많죠. 자, 기억 보면은 미아병자 부상자니까 이미 보호 대상자는 거절하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맞잖아요. 이때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위한 수단 중에서 긴급을 요할 때 응유 또는 피난시킬 수 있는 대상자로 그 장소에 모인 자, 사물관리자, 기타 관계인입니까? 아닙니다. 그 장소에 모인 자, 사물관리자, 기타 관계는 경고 대상자예요. 그리고 위험은 손실보상은 안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5년이잖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 미역 이 3가지가
걸리게 됩니다. 자, 61번 보면은 손실보상인데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 방금 말씀드렸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63번.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번이 틀렸죠.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는 보상 당시 해당 물건 교환 가액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손실을 입은 당시 해당 물건 교환 가액으로 보상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64번 손실보상입니다. 손실보상도 시험에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죠. 가장 적절한 것은 적절한 것은 4번이고요. 1번은 왜 틀렸습니까? 자, 국가는 손실 발생 원인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로 초과하는 생명, 신체, 재산 손실을 입은 경우는 보상을 한다 그랬죠.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가 아니고 적당한 보상을,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손실보상 소멸시효는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5년입니다. 반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제일 끝에 이 원장은 청장 등이 지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원 중에서 선출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65번 문제를 봅니다. 자, 65번 문제를 보시면은 2번이 틀렸어요. 자, 2번에 보면 10년 미만 하면은 얼마입니까? 10년 미만 하면 50만 원이에요. 그리고 또 장기 10년 이상 자격정지 벌금 50만 원 초과됐으니까 뭐예요? 여기에 속하니까 30만 원. 그러니까 10년 미만 50만 원이고 장기 10년 이상 자격정지와 벌금 50만 원 초과는 30만 원이니까 요거 합치면 80만 원이지 70만 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화면에 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또 해설해 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67번 손실보상인데요. 원래 우리 순경시험에 나왔던 거죠.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손실보상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찰청장 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손실보상 여부, 손실보상 금액을 결정하되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한다가 아니고 각하가 되는 거죠. 각하는 결정이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68번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각호에 따라 직무수행을 인하여 민형사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을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거는 할 수 있다가 맞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최근의 기출문제를 보면은 기존 거보다는 좀 이제 기존에 나왔던 조문을 벗어나서 좀 더 폭넓게 조문이 시험에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경지법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경찰 장비 가입 규칙부터 끝까지 1단계 총론 끝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